션트 연결이 되면은 얘는 전류로 표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리즈로 만약 연결됐다면 전압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앰프가 있는데 직렬 이쪽에는 병렬 연결이니까 입력 전압, 소스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앰프에 들어가는 전류, 베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전류로 세 개를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도 마찬가지. 션트로 했을 때 그냥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앰프에서 나가는 거는 출력 전압이 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 베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력으로 만약에 이렇게 오는 신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베타 네트워크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이 앰프의 출력하고 그 다음에 베타 네트워크의 IG 값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출력의 어떤 신호가 있다면 그 세 개를 갖다가 더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로 표현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션트 연결되어 있고 출력이 션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앰프에 들어오는 것은 입력은 전류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출력 전압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왜? 이쪽에가 션트니까 전압을 피드백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이렇게 흐르는 신호를 보는 거니까 앰프는 신호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일로 오는 신호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앰프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신호를 생각하니까 입력 II가 들어가서 앰프에서 증폭시켜서 출력 V제로로 나가는 거니까 이 앰프의 등가회로는 입력장 RI에다가 전압원으로 표현되고요. 출력 전압이 나가는데 이 전압원의 크기가 여기 흐르는 전류 II의 몇 배냐 해서 오픈룩 게인 AOL에다가 II를 곱하는데 이 오픈룩 게인은 AOL은 인가되는 전압 VI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II하고 V0를 빕니다. 그러니까 전압에서 전류를 나누니까 저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 리시턴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의 크기가 오픈룩 게인에다가 입력 전류를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 연결 자체가 시리즈 연결이다. 그러면은 앰프에 입력 들어가는 것이 전압이 들어갑니다. 전압이 들어가니까 AOL의 분모에 VI가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출력에 지금 션트니까 출력 전압을 표현해야 되니까 V0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얘가 시리즈 연결이다. 출력이. 그러면 I0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I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에 따라서 AOL이 결정이 되는데 그 명명은 전압과 전압이면은 볼테이지 게인, 전류와 전류면은 커런트 게인. 지금처럼 전압과 전류에 비면 리스턴스. 만약에 전류를 전압으로 나누게 되면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에 따라서 AOL의 디파인이 다 달라진다. 앞에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션트 연결일 때는 앰프의 등가율은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있는 AOL은 출력 전압과 입력 전류의 비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베타 네트워크는 이게 양방향성입니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오는 신호가 두 방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신호를 갖고 출력 전압을 갖다 베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력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베타 네트워크의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항을 달게 되는데 그 저항의 역할은 그런데 달아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도 신호가 가더라. 그 신호를 베타 네트워크의 등가회로를 그릴 때까지는 놔둬야 돼요. 다 그려놔놓고 마지막으로 앰프하고 조합을 할 때 일로 가는 신호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무시하면 안 되고 베타 네트워크의 등가회로 그릴 때까지는 있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앰프와 베타 네트워크를 믹싱해서 문제를 풀 때만 얘를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타 네트워크 입력 봐봐요. 일로 가는 신호를 보면은 출력 전압이 들어가서 나와서 입력 전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쪽에는 전류원으로 표현돼야 되고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서 출력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기에도 출력단 쪽에서도 전류원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이와 같이 베타 네트워크의 등가회로가 입력도 노턴의 등가회로, 출력도 노턴의 등가회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전류원의 크기인데 이 전류원의 크기가 누구냐면은 V0가 들어와서 나가는 성분.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 성분과 전류원 성분인데 이 전류원 성분은 VI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는 신호.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가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얘는 보면은 V0 값이 변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VI가 변하면은 이쪽에 출력 전류가 변하는 거니까 VI, 즉 이쪽에 신호가 변하면은 이쪽에 신호가 변하는 거니까 신호 자체가 이렇게 가는 신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타 네트워크의 완벽한 등가 회로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되고 이 세 개만 표현하는데 그럼 이 세 개를 구하는 회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11을 구하려 그러면은 이 두 단자에서 들다 본 회로는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끊어졌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베타 네트워크를 이쪽에서 이렇게 들다 보는 거예요. 들다 보면은 얘 성분하고 얘 성분 두 개가 보이는데 얘 성분이 있으면 R11을 못 구하는 거니까 얘 성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했는데 베타를 제거할 수는 없어. 베타는 상수니까. 회로가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베타가 결정되는 거니까 베타를 제로로 못 만드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V0를 제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V0가 뭐냐? 베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전압이 V0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로로 만드는 것은 숏서킷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베타 네트워크 있으면은 출력 전압을 제로로 만들면은 이 단자에서 이렇게 들다 본 것이 바로 R11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출력이 제로가 되느냐는 것은 이 등가 회로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이 등가 회로는 어떻게 연결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R22를 구하는 거는 이쪽에 이 파트를 구하는데 이 출력 쪽에서 보면 R22도 있고 베타 G VI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VI를 제로로 만들면 얘는 없어질 거니까 R22만 보여요. 그래서 VI를 제로로 만드니까 입력 단자 두 개를 갖다 숏서킷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 단자에서 들다 본 저항 성분이 R2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베타 값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타를 구하는 걸 보면은 자, 이번에는 베타 V0 이 항을 살리고 얘는 없어야 돼요. 왜? 얘를 갖고 측정을 할 거니까 이 IF는 R11에 흐르는 전류 성분이 있고 베타 V0라는 전류 이 두 개의 합인데 VI를 제로로 만들어 보면 R11 쪽으로 가는 전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VI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면은 바로 베타 V0가 되는 거니까 그 회로가 이와 같이 베타 네트워크의 입력 VI를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흘러가는 전류를 즉 얘가 바로 IF가 돼서 IF는 베타 V0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에 베타의 만큼 흘러가는데 이 회로와 공교롭게도 이 회로가 같은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VI를 제로로 만드는 이 회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 돼 그냥. R22를 구하는 회로에서 IF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R22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출력 쪽에 있는 거고요. R22는 이쪽에 달려 있는 거고 R11은 이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네트워크를 딱 잘라서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피드백이 없는 즉 얘는 제거하고 얘는 생각하지 말고 R11과 R22만 거래해차는 거예요. 그것이 피드백이 없는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R11이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가 R22가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등가 회로가 오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디파인을 해. IF라고. 그 IF를 디파인하고 여기에 있는 이 베타 이 IF를 여기다가 표기만 하면 이거는 이제 피드백이 있는 회로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피드백이 없는 회로가 되고 얘가 있으면 피드백이 있는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회로를 갖다가 새로운 앰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앰프가 있는데 R11과 R22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앰프가 있으면은 여기에 베타 네트워크 있고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여기에 연결 안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회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IF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베타 V0 그리고 여기에 V0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이 모양이 뭐냐 하면은 이상적인 션트 앰플리파이어의 회로도예요.
R11도 없고 R22도 없고 제일 먼저 우리가 토폴로지 네 가지 케이스의 이상적인 케이스, 아이디어란 케이스의 그림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드백이 없는 이 등가 회로가 새로운 앰프가 돼서 이 회로의 입력장 RI, 이 회로의 출력장 R0, 이 회로에서의 오픈룩 게인인 트랜스크 디스턴스 세 개를 구하고 이 회로는 그럼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 AF는 1 플러스 베타 AOL 분의 AOL, RI는 션트니까 1 플러스 베타 AOL 분의 RI, R0F는 1 플러스 베타 AOL 분의 R0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볼 때 션트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다른 연결도 똑같은 원리로 이쪽에 연결 방식과 이쪽에 연결 방식에 의해서 앰프의 등가회로가 나오고 AOL의 정의가 나오고 베타 네트워크의 등가회로가 나오니까 R11을 구하는 회로, R22를 구하는 회로, 베타를 구하는 회로가 결정이 돼요.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뭐 여기에 있는 이 전류가 만약에 커런트에 의해서 온다 그러면은 이 커런트를 끊어야 돼. 그래서 연결 방식에 의해서 R11을 구하는 회로, R22를 구하는 회로, 베타를 구하는 회로가 달라지는 거니까 문제는 얘예요. 피드백이 없는 등가회로를 그릴 때 입력 루프를 그릴 때는 출력 전압을 제로로 만든다. 바로 얘입니다. 그렇죠? 얘를 R11을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출력 루프 쪽으로 그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VI가 제로니까 입력 전압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리면 돼. 그리고 얘가 피드백이 없는 등가회로고 만약에 피드백을 표현한다면 요점과 요점 사이에 IF라는 항을 대입을 하면 되고 IF의 정의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드백이 있는 회로를 바로 풀어도 되고 피드백이 없는 회로를 풀어서 공식에 대입을 해도 되고